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쪽집게 빈출 족보 백제 한국사 과목을 담당하게 된 이재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수업은 이 수업은 어떤 수업이냐 하면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쪽집게 빈출 족보래요. 쪽집게 빈출 족보. 빈출 자주 나오는 거, 족보 늘 나오던 거 이걸 어떻게 쪽집게 집어줬다고요. 몇 개를? 100개를. 어떤 수업인지 감이 오시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2009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국사에서 자주 나오는 것 갖다가 뽑아낸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문제만 이렇게 풀어버리면은 약간 싱거운 감이 있고 조금 아쉬운 감이 있으니까는 그것과 관련된 사건들, 뭐 전개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보충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원을 보시면 우리 역사의 형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단원에 나와 있는 우리 역사의 형성에서는 언제나 선사시대, 선사시대.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요? 선사시대 다음에 이제 군장국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초기국가. 이렇게 쓰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무슨 말이냐면요. 선사시대 같은 경우는 구석기, 신석기. 군장국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청동기를 사용했던 그 시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초기국가 이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나오게 되잖아요. 어디요? 고조선. 그리고 초기 국가 같은 경우는 연맹왕국 체제, 여기는 이제 철기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연맹왕국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죠. 연맹왕국이라고 하면은 어디가 있을까요? 부여, 고구려, 옥저, 통예, 사만 뭐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 단원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 우리 역사의 형성 부분은 도대체 얼마나 빈출이 되는가? 얼마나 빈출이 되냐면 출제 비중이 약 7%, 7% 정도면은 한 1번 문제, 2번 문제 정도 나와준다. 그런 말이 될 수가 있겠지요. 매년 한두 문제씩 출제되고 있다. 선사시대부터 청동기 시대, 고조선, 철기시대 등 뭐 등장한 여러 쪼쪼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나와 있는 거는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은 유물. 그러니까는 선사시대라고 하면은 글자를 사용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때의 생활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알아야 한다? 유물과 유적. 그러니까 그림이에요. 그림 그냥. 그림과 관련된 문제. 이게 구석기인지 신석기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림으로 파악해내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겠고 청동기 시대 고조선이나 우리 최초의 국가이기 때문에 고조선의 특징 그 다음에 철기 시대라고 하면은 여러 나라 어디요? 방금 얘기했던데 부고, 옥동산,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뭐 이런 나라들의 특징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출제 범위는 넓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첫 번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처음 한국사 공부해야지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막 이렇게 많이 외우게 되는 그 부분들이 여기에 많이 몰려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반복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늘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1번 문제예요. 2016년 상반기 1번 기출문제로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신석기 시대. 선사시대 문제네요. 1번으로 진짜로 나왔다. 보니까 고인돌이 제작이 되었다. 고인돌 같은 경우는 어느 시대인가요? 청동기죠. 청동기. 그 다음에 명도전을 사용했다. 이것도 청동기. 비파형 동검을 사용했다. 이것도 청동기. 뭐야? 다 청동기예요. 다 청동기야. 그렇다면 신석기는 뭐밖에 없어요? 4번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다. 신석기. 끝인가요? 허무하네요.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다. 우리 이 사건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해요? 신석기 혁명이다. 왜?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게 됨으로써 정착생활이 시작이 되었고 정착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주거가 뭘로 바뀌어요? 막집에서 움집. 그러니까 집을 갖다 예쁘게 짓기 시작했어요. 그전에 대충 막 짓거나 아니면은 동굴에서 살거나 말했었는데 예쁘게 짓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었으니까 남는 생산물들을 갖다가 저장해야 되죠. 그래서 뭐 토기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사용한다든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석기 때 사용하던 토기가 빗살무늬 토기가 있겠지요. 뭐 그거 관련된 문제는 뒤에 나오겠지만 자, 농경과 목축의 시작은 굉장히 인류의 문명 중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출제가 돼요. 신석혁명을 물어보는 문제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그럼 나머지는 무슨 얘기냐? 고인돌을 제작했다. 고인돌. 자, 고인돌 하면 우리가 딱 떠올릴 수 있는 거 뭐가 있냐면, 고인돌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청동기 때에는 계급이 있었다. 계급사회였다. 왜요? 고인돌은요 굉장히 커요.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고인돌이 굉장히 많은 강화도에 직접 가서 한번 들어봤어요. 안 들려. 너무 커. 근데 굉장히 종류도 다양하고 크기도 굉장히 커요. 이렇게 큰 돌을 갖다가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파워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묻혀있는 거라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 묻혀있는 거라면 뭐예요? 높은 사람이 어딨어?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어딨어? 계급이 있기 때문에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고인돌을 제작했다. 아, 계급이 있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명도전. 이거는 뭐냐면 중국의 화폐예요. 중국의 화폐. 중국 돈이라고요. 중국 돈. 그래서 중국과의 교류를 알 수 있다. 아, 중국이랑 교류를 굉장히 많이 했구나. 중국과의 교류를 알 수 있더라. 그 다음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 같은 경우는요, 고인돌이랑 딱 짝지어져가지고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유물 중에 하나가 되겠죠. 고조선의 세력 범위. 그래서 비파형 동검이랑 고인돌이랑 하나 더 있죠. 미송리씨 토기. 미송리씨 토기. 요 세 개를 갖다가 딱 붙여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유물이 출제된 걸 보았을 때 이거는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가 있다라는 문제로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는데 결국 답은 몇 번이었어요? 4번이 되는 거죠.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2번 2013년 상반기 1번 기출문제. 다음 안내문에서 설명하는 대표적 유물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석기 유물관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전시관에는 신석기 사람들이 만들어 사용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석기 유물관. 신석기 때는 문자나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유물로 그때의 삶을 갖다가 우리가 엿볼 수 있다.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설명을 했었죠. 자, 역시 유물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유물은 무엇일까요? 자, 1번 고인돌. 고인돌 같은 경우는 이 전 문제에서 했었죠. 뭐예요? 이거 그냥 청동기. 청동기 시대의 유물, 유적. 그 다음에 이번에 뗀석기 같은 경우는 구석기. 돌을 떼어내서 만든. 대표적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그림, 이거 주먹도끼죠. 굉장히 다용도예요. 뾰족한 거. 뾰족한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뚫을 때도 쓰고요. 여기 날카로운 면 같은 경우는 자르기도 하고, 뒤에 이렇게 뭉툭한 데는 이렇게 빠는 거,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구석기 때 사용하던 도구더라. 그 다음 반달돌칼. 반달돌칼 같은 경우는 추수할 때 쓰던 거예요. 청동기 때 사용하던 것으로서 추수할 때 쓴다. 추수가 뭐예요? 뭐 이사를 갖다가 베어내거나 이럴 때 쓰던 건데, 우리가 청동기 때 벼농사를 처음으로 시작하죠. 신석기 때에도 농사가 있었지만 벼농사를 짓지는 않아요. 벼농사를 지었던 거는 청동기 때가 시작이더라. 요거 참고로 기억해 두시고, 자, 빗살무늬 토기가 나왔어요.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경우는 끝에가 뾰족한, 왜? 강가나 바닷가에다가 강가나 바닷가에 이 사람들이 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뾰족한 면을 갖다 훅 박아가지고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끝에가 약간 뾰족하게 나와 있고, 그림에서는 잘 보이진 않지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빗살로 무늬가 그려져 있어서 빗살무늬 토기다. 이름이 약간 다소 유치합니다. 빗살무늬 토기. 그래서 지금 신석기 유물관에서 볼 수 있는 유물은 뭐가 되는 거죠? 빗살무늬 토기. 왜?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장해야 될 필요가 생겼어요. 왜? 잉여 생산물이 남게 되니까. 남는 생산물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장하기 위한 그릇이 필요하게 되었고, 결국 신석기 때 토기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신석기 때는 빗살무늬 토기.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지요.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2014년 상반기 3번 기출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역은? 이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삼안에서 정치적 지배자의 권력이 미치지 못한 신성지역. 뭐가 3이 되게 많아요. 333, 삼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만은 한반도에 못생겼어. 남쪽에 위치된 여기가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이 되는 거거든요. 사만, 마한, 변한, 진안. 그래서 사만이라고 하는데 사만 같은 경우는 한반도의 남쪽에 치우쳐 있어서 기후가 굉장히 따뜻해요. 그래서 벼농사가 굉장히 유리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국가와는 다른 아주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재정 분리죠. 자, 재정 분리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제사와 정치를 따로따로 한다. 왜 따로따로 해요? 원래는 혼자 다 했거든요. 누가?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같은 경우는 군장이 제사와 정치를 모두 주관했어요. 그런데 사만만 재정 분리, 제사는 천군이, 천군, 정치는 신지, 읍차와 같은 군장이 주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정 분리라고 하는 굉장히 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재정 분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사만에서 정치적 지배자 누구? 신지읍차. 신지읍차에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굉장히 신성한 지역, 제사장인 천군이 농경과 종교에 대한 의뢰를 주관한 곳, 제사 지내던 곳이더래요. 어디냐면은 신성한 곳, 소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소도. 답 1번이고요. 나머지는 뭐냐? 담노. 담노는 백제의 무령왕이 지방의 요지에, 지방의 굉장히 중요한 곳에 왕족을 파견하는, 거기 가가지고 왕족, 나의 뭐 친인, 내가 왕이야. 친인척들을 갖다가 보내면서 그 지역의 지방 애들이 세력을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 한번 감시하고 그 지역을 갖다 다스리라. 이렇게 왕족을 파견하는 제도가 담노죠. 22 담노 이렇게 표현하고요. 구주 오소경 같은 경우 이거 묶어서 봐야 돼요. 뭐예요? 통일신라. 통일신라다. 구주. 통일신라는 전국을 구주 9개의 주로 나누고 오소경을 설치해서, 오소경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것도 그려야 되나요? 통일신라는 수도가 어디냐면 경주죠. 경주. 지금은 경주지만 그 당시에 이름은 뭐예요? 금성이에요. 금성. 금성 같은 경우는 여기 지도 그려놨으니까 여기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어. 남동 쪽, 동남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을 갖다가 감시할 수 있다 없다? 잘 없어. 할 수 있지만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소경 특수행정구역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목적이 있어요. 왜 설치했냐? 수도가 동남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편제성, 우리 편제라고 하는 건 한쪽에 몰려있다 뭐 이런 뜻인데 수도의 편제성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지방 세력을 감시하기 위해서 오소경을 설치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구주 오소경 같은 경우는 통일신라의 행정제도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뭐다? 결국 1번이 되죠. 1번. 부연 설명 좀 길었습니다. 범위가 조금 넓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고대국가만 나온 게 고대국가까지 나온 거여서 이렇게 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예요. 2014년 하반기 2번 기출문제. 다음 내용과 관계 있는 국가는 그랬어요.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하였다. 청동기 때 국가 한 개밖에 없는데? 홍익인간을 통치 이념으로 내세웠다.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뭐 이런 뜻이죠. 8조법을 통해 노동력과 사유재산을 보호했다. 어디예요? 고조선이죠. 우리나라 초대 국가, 최초의 국가, 최초의 국가. 이 역사 파트는 최자 들어가는 거는 거의 다 암기를 해줘야 되죠. 자주 나오니까. 자,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했고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건 이거는 건국 이념이 되는 거죠. 8조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사람을 다치게 하면은 곡물로 갖고, 사람을 죽이면 즉시 죽이고, 도둑질을 하면은 배상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고조선의 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현재에는 3개만 전해져 있고 있어서
그 8조법의 내용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되기도 하니까는 뭐 노동력과 사유재산을 보호했다, 화폐를 사용했다, 농경사였다 뭐 이런 일을 꼼꼼히 봐두실 필요가 있겠지요. 나머지 고구려, 동해, 신라 굉장히 밑도 끝도 없는 느낌이 드는데 고구려 같은 경우는 언제? 연맹왕국 체제였고 고구려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경우는 우리 연맹왕국부터는 다 철기시대예요. 지금도 철기잖아요. 철기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더더군다나 신라 같은 경우는 중앙 집권 국가일 때 그때 나오게 되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뭐 청동기를 사용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발전한 국가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답 1번이었고요. 자, 5번 문제예요. 2014년 하반기 4번 문제 나왔었대요. 4번 문제로. 다음 내용과 관계가 있는 국가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물어보는 건 전부 다 뭐냐면 초기 국가예요. 초기 국가. 근데 우리 초기 국가 공부할 때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지도. 지도는 어떻게 생긴 거냐? 뭐 이렇게 해놓고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일단 지도를 갖다 숙지해야 돼요. 왜냐면은 뭐 가나 나라바 이렇게 나와 있고 나 지역에 대한 뭐 특징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지도를 먼저 숙지하시고 뭐 부여의 특징 뭐가 있어요? 뭐 순장이나 영고 이런 식으로 국가에 따라서 나와 있는 특징들, 풍습들 이런 것들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고구려 같은 경우는 뭐 서옥제가 있었고, 동맹. 제천 행사로는 동맹이 있었다. 옥저 같은 경우는 이게 다죠. 이게 다고 제천 행사가 없어요. 그 다음 동해 같은 경우는 책화, 족외혼, 다른 부족이랑 결혼을 하게 되는 거고 제천 행사는 뭐가 있을까? 무천. 그 다음 사만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했었죠. 사만의 특징 뭐가 있었다고요? 재정분리. 그 다음 벼농사. 제천 행사는 2번이나 해요. 남쪽에 있기 때문에 농사가 유리해서 5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5월째, 10월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싹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정말 안 외워지니까. 안 외워지니까는 지금 선생님이 굉장히 못생기게 그려놨는데 표에다가 예쁘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포스트에 붙여놓고 이렇게 볼 때마다 뿌듯하게 그렇게 정리해서 계속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왜요?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와주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다음 내용과 관계가 있는 국가는 가족 공동묘제 풍습이 있었다. 혼인 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다. 어밀과 소금이 풍부하여 고구려에 공물을 바쳤다. 라고 하는 건 어디라고요? 바로 옥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답 3번이네요. 고려를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 너무 긴데 뒷단원에 이제 고려가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지요. 그다음 백제 같은 경우는 중앙 집권 국가. 왕권이 강했다. 그다음 사만 같은 경우는 같은 초기 국가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은 이와 같은 특징, 재정분리나 벼농사, 5월제, 10월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 옥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지우고 2015년 상반기 2번 기출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부여의 풍습을 골라보자.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여의 풍습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네요. 역시 또 초기 국가에 관련된 문제고 사냥철이 시작되는 12월에 열린 제천 행사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노래와 춤을 즐겼으며 죄인을 풀어주기도 했다. 오, 좋아. 괜찮은데? 좋아하는 거 다 있어. 노래와 춤을 즐겼고 죄인을 풀어줬다. 괜찮은데요? 자, 이거는 지금 12월에 열린 부여의 제천 행사를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5번에서 한번 언급이 됐었죠. 뭐랬다고요? 영공. 그럼 동맹이라고 하는 건 어느 나라의 제천 행사? 고구려. 무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 무천은 동맹, 동해 제천 행사. 소도는 뭐예요? 이거는 사만의 제사장인 청군이 머무르는 신성한 지역. 이것도 전에 문제에서 봤었죠. 자, 그래서 특징들을 갖다가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사만 같은 경우는 제천 행사가 뭐가 있어요? 5월제, 10월제 라고 해서 2번 제천 행사를 치르게 되었다. 그래서 6번에는 몇 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번으로 넘어갈게요. 7번 문제는 2015년 하반기 1번 문제로 기출이 되었다. 거의 뭐 1, 2번 문제로 거의 3, 5번 이내에 다 나온다 이렇게 나와 볼 수가 있는데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유적을 보기에서 골라보자. 청동기라고 시대가 나와 있고요. 대표적인 유물로는 고인돌. 자, 청동기 시대 계급사회를 알 수 있게 했던 그 유적. 고인돌.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 청동기 때의 최초의 국가가 발생하게 되죠. 어디? 고조선.
고조선의 세력 바위를 알 수 있게 하는 청동기 때 가장 대표적인 칼, 비파형 등검. 그려서 예쁘게 표현하고 싶은데 선생님 그림을 되게 못 그려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무니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비파, 중국 악기죠. 이렇게 생긴 동검이더라. 그래서 이것도 청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주먹도끼는 구석기. 대표적인 뗀석기,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철제 농기구 이거 볼 것도 없죠. 앞에 철제라고 써있어. 이건 그냥 청동기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간석기로 만든 돌로 만든 농기구다라고 하면은 신석기인 경우가 있으니까는 이거는 사실 뭐 돌로 농기구를 만들었다, 간석기로 농기구를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게 자주 나온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은 시험 보는 사람들이니까 꼭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7번에 관련된 청동기 때 유물은 뭐다? 기억과 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갑니다. 8번은 대표 출제 예상 문제. 자, 여태까지 문제가 막 나왔어요. 막 나왔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막 나왔던 거, 그럼 앞으로 뭐가 나올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 신석기 시대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는 거. 굉장히 부정적이야.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놓치면요 틀리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놓쳐가지고 뭐? 옳지 않은 거. 자꾸 옳은 거 골라내. 그러지 말고 옳지 않은 거 딱 기억을 해두시고, 간석기를 사용하였다. 돌을 갈아서 예쁘장하게 만든 그거 바로 신석기 맞죠? 가락바퀴로 옷을 지어 입었다. 이거 우리 직조기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가락바퀴 마치 도너츠 같이 생긴 이것과 함께 그의 친구 뼈바늘, 이거 두 개 갖고 그물이나 옷을 지어 입었다는 거 역시 신석기가 맞고요. 반달돌칼, 반달돌칼 뭐예요? 반달돌칼 이렇게 생겼죠. 추수할 때 사용했다. 그리고 앞전에 있었던 문제에서 봤는데 어느 시대에? 청동기 시대. 왜? 청동기 시대에는 벼를 재배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추수할 때 이삭을 자르던 도구로 대표적으로 반달돌칼을 들 수가 있다. 그럼 뭐야? 청동기니까 이것은 신석기 때 모습으로 적절하지가 않네요. 3번이 답이 되겠고, 움집에서 정착생활을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움집에서 정착생활을 한 건요 신석기도 들어가지만 청동기도 들어가요. 다만 형태가 다를 뿐이지 집은 둘 다 움집이죠. 신석기 같은 경우는 땅을 움푹 파서 약간 둥구스름하게 만든, 그래가지고 가운데다가 불을 피운 화덕이 있고, 청동기 같은 경우는 약간 사각형에 가까운 집을 짓고요. 지상 가옥화, 그러니까 약간 지대가 높은 데다가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지하에서 살다가 지상으로 올라오게 된 건축 기술이 발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신석기, 청동기는 모두 움집에서 정착 생활을 하였다. 역시 신석기 때 모습은 맞죠? 맞기는.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3번 반달돌칼, 요건 청동기. 답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나라는 그랬어요. 이 나라는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지냈으며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처벌하는 책화라는 제도가 있었다. 우리가 앞에 초기 국가 할 때 언급을 했었어요. 이거 뭐예요? 10월의 무천, 책화, 동해. 그래서 요게 잘 안 외워져요. 사실 외워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를 갖다 정리해서 반복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단원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다 살펴봤는데, 내용들을 다 보니까는 사실 좀 중복되죠. 기출문제라고 하는 거는 중복이고 중복되는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보는 게 가장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더더군다나 첫 번째 단원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거의 유형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유물 유적, 그 다음에 초기 국가의 풍습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